자, 맨시티의 뉴캐슬 경기를 지금 보기 직전인데 전적을 보니까 맨시티가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16승 연속으로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그만 보면 진짜 깔끔하다, 그죠? 그냥 불만 존나 나고 있는 전적에. 심지어 뉴캐슬 지금 카라바흐 원정 때문에 존나 먼 원정길 편도로 왕복으로 8,500km였나? 그거 갔다 왔고 주중에 맨시티는 쉬었고 상성을 깨는 걸 많이 봤다고는 하는데, 그쵸, 마침 또 이번 시즌에 홈에서 뉴캐슬이 맨시티를 잡아낸 것도 상성 깬 것 중 하나로 알고 있거든. 진짜 극악의 상성이었어가지고. 물론 뭐 뉴캐슬이 2부 리그도 갔었고, 그리고 뭐 강등권에 가까운 성적도 기록을 했었고, 높아봐야 중위권이었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권 티켓을 경쟁하는 클럽이 잠깐 되었어가지고 전력상으로 많이 불리하지 않냐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일방적인 상성이 나오는 건 정말 심상치 않은 데이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과학과도 같은 느낌인데, 근데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디버프를 훨씬 더 많이 안고 있는 뉴캐슬이 과연 맨시티라는 산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해서는 맨시티가 개 압도 학살을 하면서 경기를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기마랑이스도 지금 못 나와요. 뉴캐슬 그냥 시한부 같은 경기가 되어야 정상적입니다. 이게 아니고 뭐 맨시티가 많이 고전을 한다, 고전을 했는데 심지어 승점 드랍까지 나온다, 그건 맨시티 입장에서 개사고 정말. 근데 로드리가 진짜 드립 삼아서라도 진짜 초단기 반짝 퇴물 느낌 나긴 하거든요. 좀 세게, 많이 세게 말한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락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발롱드르 비너였다가 갑자기 확 내려와서 폼이. 그래서 진짜 그 드립 삼아서 그런 말도 가능은 한데, 오늘 로드리는 또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 진짜 그냥 니코 곤잘레스가 더 잘해버리니까. 이게 로드리가 확실하게 지금 수비 맨디보다 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맨시티 본체는 베실바지. 베실바가 진짜 캐리 많이 해주고 있죠. 베실바 아니면은 망가질 게 지금 눈에 훤히 보여. 그리고 오늘 지금 뉴캐슬 중원 있잖아요. 제이콜 램지랑 조일롱 나온 적고라지 중원. 저거 지금 기마랑이스랑 조일링톤 못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건데, 심지어 지금 제이콜 램지 같은 경우에는 8번 롤을 원래 잘 보지 못하는 선수라고 봐야 맞는데 강제로 주입시켜서 적응시키고 있고, 토날리 같은 경우에도 6번보다 8번에 부합되는 선수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뛰댕길 때 장점이 드러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완전 6번의 픽스된 역할을 아무래도 맡을 것으로 보이고, 뉴캐슬의 중원이 지금 제 컨디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기를 진짜 밀린다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뉴캐슬 승리 확률이 컴퓨터 AI가 지금 잰 거잖아요. 저게 화면에 나온 거 방금 경기하면. 근데 그 20%라는 게 좀 신기하네. 그 아스날하고 메뉴 경기했을 때 메뉴가 13%쯤 했었거든요. 와, 근데 그거보다 더 높다고 이게? AI가 뉴캐슬을 되게 좋게 봤나?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 야, 덴번 씨 그냥 개집의 새끼 마냥 그냥 이거 잡아가지고 막 너 못 가 그냥 어떻게든 막으려고. 혼란이라는 큰 벽을 막기에는 체급이 좀 후달릴 수도 있긴 하지. 옐로 받았네요. 그래서 이야, 오라일리 미쳤다. 내가 말했죠, 이거 그냥 시한부 같은 경기가 돼야 된다고, 맨시티 입장에서. 와, 중거리 존나 날카로웠다. 이거 상대가 되기 힘들다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뉴캐슬이 지금 핸디캡을 너무 안고 뛰고 있어요. 일단 마르오시 허트로부터 발생된 장면이었고, 위로 찔러줬을 때 전방이 다 비어있고요. 그리고 오라일리가, 그리고 좀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일리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때렸죠. 콜파마가 오늘 저걸 못했었는데 씨발 거 잘 찼네. 잘 열었다. 야, 털렸는데? 잠깐만, 고든 다 했는데? 슛! 근데 이거 고든이 개인적으로는 오픈업을 너무 좋았는데 스스로를 지금 갉아먹었어. 게이가 수비를 잘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저거는 좀 더 간결하게 나갔으면 했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훨씬 더 안전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가능성을 점점 갉아먹었어요. 딜레이 없이 바로 그냥 갔어야 됐는데, 본인의 왼발 마무리에 자신이 없고 왼발 킥에 자신이 없으니까 애매해서 조금 한번 접고 가려다가 오히려 그게 돈나룸마가 맞기 쉬운 각, 그리고 게이가 슈팅각을 좁혀놓아버려서 이거는 골찬스로 못 이어줬네. 상황 자체는 너무 좋은 1대1 찬스 느낌이었는데, 야, 진짜 덴번 오늘 개똥 싸는데? 진짜 뭐하니? 혼란한테 진짜 개털린다, 압도적으로. 와, 씨. 아까 헛발질 클리어링에 엘링홀란 목덜미 잡고, 방금 거는 경합에서 완전 클린하게 밀려버려가지고, 방금 또 엘링홀란이 스로인 받고 안으로 키패스 내주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견지도 못했고, 혼란이 많이 힘든 상대는 맞는데 덴번이 유독 힘들어한다 오늘. 덴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야, 뭐야 이거? 야, 동점골 나왔다. 굴절. 돈나룸마는 그래도 인간이라서 굴절을 막지 못했어요. 와, 씨. 야, 동점골 빨리 나왔는데? 이러면 뉴캐슬 팬들 살짝 정신승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 덴번이 골 셀레브레이션 좋은데 우리 정신 차리자고 한번 지금 기 잡아주고 있다. 우리 좀 너무 이상하다고 지금 우리 하는 꼬라지가. 지가 실수 제일 많이 해놓고, 지가 똥 제일 많이 싸놓고. 와, 오라일리! 야, 오늘 잉글랜드 자풀백 주전 누가 먹는지 내기하냐 이거?
야, 양쪽 레프트 풀백에 한 골씩, 지금 두 골 한 골씩 넣고 있어요. 오라일리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간 거 헤더로 바로 꽂아버리네. 심지어 또 키가 큰 편이라서 제공권도 괜찮긴 하거든요. 뭐 타점에 대한 기술, 그냥 헤더가 이제 머리에 맞았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어떨지는 뭐 별개이긴 하나, 어찌됐든 간에 방금 타점은 너무 훌륭했고, 키가 190이 넘기 때문에. 근데 방금은 진짜 공격수 출신처럼 넣었다. 헤더가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정직하게 잘 맞았다. 엘링홀랜드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헤더. 토날리 무릎 젖는다. 야, 토날리 이탈. 야, 의료진 나오는데? 메뉴는 왜 비상이야? 야, 근데 무릎이 이게 그냥 막 일반인이 봤을 때는 토날리가 잡고 있는 저 무릎이라는 부위가 인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의료진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종아리 딱 잡으면서 무릎이 어디까지 펴지고 어디까지가 잘 되고 이걸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토날리가 빠지고 들어가는 선수가 조엘린톤이면 진짜 좆대건데. 야, 토날리 일단 나왔거든요? 근데 저러다가 장기 부상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진짜. 동료인 기마랑이스, 주장인 기마랑이스가 혹사 때문에 부상을 당했는데, 약간 아픈 거 참고 뛰다가 장기 부상 당한 건데. 어? 야, 이렇게 나온다고? 야, 끝났다. 와, 씨. 와. 야, 와, 이거 오라일리가 좀만 더 잘 갖다 댔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이거 빈골 때여가지고 오라일리가 슬라이딩하면서 들어간 마무리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맨시티가 뒷공간 타격 잘해가지고 지금 마르무시가 드리븐 크로스로 밀고, 그리고 오라일리가 태빈으로 갖다 댔는데 안 들어간 거거든요. 뉴캐슬 진짜 허발나게 털린다. 온사이드야, 온사이드. 옵사이드 아닌 것 같아. 와, 덴버! 그래, 뭔가 지금 될 것 같다라니까. 와, 옵사이드야? 좀 아쉬운데? 이거 들어가면 재밌어지는데? 근데 개옵이네. 너무 옵사이드였다. 와, 씨, 근데 제공권이 진짜 좋긴 하다, 그죠? 키가 201cm라서 저거 봐봐. 저거 그냥 보통 신장의 센터백이었어. 막 190이었어. 저거 안 나왔을 거야. 201이라서 다 한 거야, 방금 거 진짜. 리치 개 길어가지고 다 한 거잖아. 타점이 진짜 말도 안 돼. 크로스가 오히려 좀 너무 깊어서 살짝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기준에선. 근데 덴번이라서 받았어. 좋됐다. 잠시만. 야, 이거, 와, 이거 2대3인데? 와, 뉴캐슬 진짜 이거 핸들. 핸들. 들어가도 꼴찌 속이네요. 핸들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뉴캐슬 진짜 전방 압박하고 수비 상황 진짜 생각 안 한다. 방금 기습적으로 잠깐 전진해 나가고 있었던 로드리 다 놓쳐가지고, 로드리한테 향하는 패스가 연결되고 나서 딱 보니까 뉴캐슬 수비 2명, 그 다음에 맨시티 상황은 양쪽에 공격수 1명씩 벌리고 있고 중앙에서 1명이 홀드하고 있고, 너무 이상적인 역습 상황. 뒷공간을 자꾸 너무 허벌로 허용하는 게 보여. 저런 걸 리딩해줄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거나 아니면 감독이 그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감독 문제보다는 아마 선수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함, 나는. 왜냐면 지금 토날리도 저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엔소 페란데스랑 비슷하죠. 그리고 또 볼타마드가 생각보다 지금 중앙 지역 수비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볼타마드는 애초에 스트라이커고, 공격수가 지역 수비 지능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다고. 뭐 해리케인급도 아니고. 해리케인은 수비 잘하더라. 와, 야, 이거 넣었으면 진짜 오라일리랑 홀 이거 대진 계속 붙는 건데. 홀이 방금 프리킥을 너무 잘 차가지고 방금 앵글상으로는 들어갔구나 라는 착각이 잠시나마 들 정도로 너무 놀랬다, 그죠? 골방이 흔들리니까. 와, 야, 세메뉴 진짜 왜 이래? 이거 날린다고? 존나 소녀슛 진짜 개 정면. 씨발, 이건 넣어야지. 야, 니 스탯이 얼만데 이번 시즌. 세메뉴 원래 양발 슛 다 잘 때리는 앤데. 야, 이거 왜 무 나올 거 같냐? 맨시티 왜 이러냐 진짜. 찬스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오픈 찬스의 개수를 따지고 보면은 맨시티가 훨씬 많거든요. 몰라. 우와, 호든 슛. 우와. 야, 닉퍼프 개잘 막네 진짜. 와, 씨. 방금 마크게이가 말마크 달아놓고 전방 압박에 안 쫄면서 침착하게 앞으로 나가가지고 키패스 딱 찔러서 홀란이 마무리를 시도했는데 리퍼프 막아내고, 세컨볼 나온 거 포든이 잘 때렸는데 리퍼프가 또 막아내고, 떨궜다 슛. 우와, 야, 돈나루마 막은 거지 방금. 야, 이거 저 반스 너무 아깝겠는데? 중거리 발리 한번 때려봤는데 돈나루마가 툭건 들어가서 막아냈어. 끝났다. 야. 자, 맨시티의 뉴캐슬 경기가 끝났고요. 경기 약간 끝나면서 든 생각은 오늘 주심이 깔끔하게 잘 본다. 정말 생각보다 이 판정에 관한 불만이나 좀 물음표가 뜨는 장면들은 별로 없었고, 최근에 있었던 그 주심 꼬라지 생각하면은 이 정도 주심이면 진짜 좋은 주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주심의 존재가 자꾸 남고 여운에 남고 불쾌함이 보통 들고 나는데, 근데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주심이라 생각하고, 크리스 카바나가 이제 맨시티랑 뉴캐슬 경기 전에 뉴캐슬하고 아스톤빌라 경기했을 때 FA컵 8강 그때 경기 꼬라지 생각하면은 완전 대주되거든요. 이렇게 봐야 주심이 맞지. 완전 판정 다 일관적이고 기준점 명확하고 어디서 카드 나오고 왜 파울이고 다 납득됐었고, 그리고 오심도 없었던 것 같고 깔끔. 오늘 경기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내용적으로는 많이 밀렸다고 생각하고, 스코어가 좀 가려져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그 접전으로 보였던 거지, 이거는 맨시티가 많이
압도적으로 누른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뉴캐슬한테 이제 무승부의 여지가 좀 남아있었던 것 외에는 커다란 반전은 없었고, 오히려 반전이라고 한다면은 주심이 생각보다 정상적이다 이 정도고, 사실 맨시티는 진짜 세메뇨가 빅찬스를 한 번이라도 살리고 아인누리가 안 넘어졌고 뭐 이랬으면 이미 끝난 경기였어요. 이미 뉴캐슬의 전방 압박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맨시티 원정 가서 보여줬던 전방 압박을 했는데 수비실을 생각을 안 해. 클롭의 철학, 클롭의 그 메시지가 안 담겨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전술 중 하나인데 그에 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뒷공간 개 뚫렸는데 어찌저찌 막아내고 해가지고 스코어 차가 안 벌어진 거고, 오늘 맨시티 쪽에서 엎드려 뻗쳐를 해야 되는 선수는 일단 세메녀가 맞는 것 같고요. 엘링홀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임무를 톡톡히 다 해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덴번이랑 계속 격돌되는 그 장면은 되게 재밌었고, 덴번 같은 경우에도 초반부터 옐로 카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말릴 것으로 보였으나 생각보다 경기를 무난하게 잘 치러내면서 사고를 치진 않았고요. 가장 눈에 띈 거는 루이스오라고 오랄리인데, 오랄리는 오늘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다 보니까 그래도 득점에 가까울 수 있고 한데 루이스 홀이 득점을 올린 거는 또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 때 이 둘 중에 누가 주전 풀백을 먹을지, 아니면 루크쇼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 참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전략 자체가 뉴캐슬은 영리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뒷공간을 털어먹는 명단이 고든하고 엘랑가. 그래서 스프린트가 빨라가지고 후벤 디아스나 뭐 아인누리 이런 선수들한테 과부하를 결국 줘버렸고, 그래서 뒷공간을 잘 이용해 먹긴 했고, 그리고 오늘의 볼테마데는 철저하게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미드필더로 이용되면서 이제 중앙에서의 연계 작업으로 사이드로 급하게 풀어나가는 작업에 있어서 볼테마데가 그걸 특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점으로 살려가지고 해본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긴 했는데, 근데 볼테마데가 있을 때 단점이 수비 시에 퀄리티가 아쉬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중앙 지역이 제대로 마크가 안 되면서 역습 시에 이제 제어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 그런 것들이 좀 보였고, 확실히 기마랑이스가 부상으로 나가고 나서 뉴캐슬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는 건 같아요. 확실히 많이. 토날리가 짊어질 짐도 너무 많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엘랑가는 오늘 뭐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인 시선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처참하고 도움도 안 되고, 그 얘가 취할 수 있는 임무의 개수가 몇 가지일지가 가늠이 잘 안 가. 그러니까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뭐 엘랑가라도 옵션을 데려왔을 때 기대할 수 있었던 모먼트, 터치라인 지배, 그리고 속도전을 통해 가지고 상대 스프린트를 빼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더 유리한 이점, 그리고 같은 공간이 주어지더라도 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했는데, 근데 오늘 엘랑가는 오늘도 역시나 제대로 된 역습 시에 옵션이 되어주지 못하고 마크게이나 아인누리 등에게 닦여버리는 모습을 보여버리면서 뉴캐슬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고든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많았어. 조금만 더 간결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더 뉴캐슬이 더 득점을 내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아가 조일러고 선발로 기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드필더 역할하고 공격수 2선의 역할을 좀 겸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콜렌지도 그래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수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선발 라인업을 쓰는 게 아닌가. 수비 전환 시에 그래도 수비 가담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 2명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쓴 게 아닌가. 맨시티는 또 후반전 침체됐죠. 약간 이제는 과학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완전 삭제가 됐는데, 이선의 영향력이 좀 죽어버려서 맨시티의 공격도 좀 활로가 사라진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베르나르도 실바나 미드필더진 쪽에서, 아니면 풀백들이 해내는 캐리 옵션, 엘링홀란이 지고 있는 통나무의 크기, 무게, 짐의 무게, 이런 것들로 조금 그나마 연명하는 느낌이지, 도크 부상에다가 제르키 못 나가고 포든 죽어버리니까 완전 독창성이 사라진 후반전을 봐버려가지고. 그래서 맨시티도 리그 우승 레이스를 더 확실하게 좀 세기를 받고 그러고 싶으면은 이 선들이 살아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후반전 들어가니까 이 선의 능력이 죽었을 때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턴오버가 계속 나오니까 뉴캐슬에게 이상한 여지가 계속 주어져 버렸고, 근데 또 뭐 뉴캐슬이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이 선들이 완전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었냐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아닌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메뉴도 충분한 찬스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됐고, 근데 마르무시는 그래도 가능성은 좀 보인다고 생각해요. 오프더볼이 되게 좋아가지고 결국에 계속 좋은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 빈 허점을 찾아내더라고 잘. 셰르키는 핀만 올리면 될 것 같고, 포드는 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 후반기 들어와서 완전히 침체돼 버리면서 지난 시즌 자체가 생각나게 해버렸으니까